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S-500 프로메테우스 방공미사일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는 S-500 프로메테우스로 S-400 트리움프를 단계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업체인 알마즈 안테콘체른의 얀 너비코프에 따르면 S-500은 이전에 배치된 그 어느 방공미사일 시스템보다 우수하며 국가 방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선 부대에 배치됩니다. S-500 프로메테우스는 러시아군의 차세대 방공미사일로 사정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S-300이나 S-400이 구소련의 것을 계승해 개량한 것인데 반해 S-500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식이 들어 개발해낸 것입니다. 고고도 요격 시스템으로 미사일은 물론이고 적 전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S-500이 일선 부대에 인도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사정거리 600km대 10개 초음속 종말 단계 ICBM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범위는 3000km나 됩니다.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500 미사일 시스템은 또 저궤도 위성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상대합니다. 미국의 F-35, F-22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400만 하더라도 스텔스 전투기의 낮은 기체 표면 온도 때문에 탐지가 어렵지만 S-500은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게다가 전파 방해에 대한 방어 능력도 탁월합니다.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가 인도, 중공을 다루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S-500의 하위 버전인 S-400의 경우 인도, 중공에도 판매했습니다. 인도, 중공 가운데 러시아는 인도에 우선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도, 중공 모두 지금은 러시아가 S-500을 자국에 판매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서로의 필요에 따라 에너지와 무기를 거래합니다. 인도가 중국보다는 대러 관계가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러시아는 인도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인도의 수입 무기 가운데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함께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회원국이지만 특유의 비동맹 외교로 러시아와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미사일들의 전력은 상당합니다. 폴란드 위쪽 칼리닝그라드, 철학자 칸트로 유명한 퀴니스버그의 바뀐 지명인데 러시아 영토인 이곳에 S-400과 시대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파란색 원이 S-400의 사정거리입니다. 시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는 빨간색 점선입니다. 폴란드의 거의 모든 영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S-500을 핀란드 국경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크림반도, 모스크바 등에 배치하면 미국과 나토의 탄도미사일이나 스텔스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S-500을 영토 안에 촘촘하게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과 미 태평양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 극동의 깜차카 반도와 블라디보스톡에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찌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들을 대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틴 집권 시절 군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개발을 완료한 병기들입니다. 특히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고나 나토 국제용병의 비밀 훈련 기지를 강타한 게 주로 해상에서 발사하는 칼리브르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이제야 정밀 유도 무기를 이용하는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전력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보유한 무기를 소진했다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용맹에 침략한 러시아군의 전차를
곳곳에서 격파했다는 말들은 거짓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측이 추산하는 자국 측 전차 손실은 400대 정도인데 일각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러시아군은 진작에 철수했어야 맞습니다. 제블린으로 러시아 전차를 수도 없이 격파한 것 같이 떠들어왔는데 이제 러시아군은 그럴 틈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참여한 미국인 용병의 스토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2명의 미국 용병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차를 기다렸는데 전차 대신 러시아군이 야포 포격을 쏟아붓는 바람에 파편에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격과 함께 러시아 돈바스 연합군이 이미 휩쓸고 지나갔다고 이 사람들은 증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도 엉망입니다. 탈영해 러시아군에 투항한 우크라이나의 한 징집병은 포로 교환으로 다시 우크라이나 쪽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징집돼 마약 중독자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토론했습니다. 상급자들이 병사들을 개처럼 다뤘으며 늘 총을 겨누고 심지어 상점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사살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전장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는 식료품이 부족해 간간히 도둑질을 하는 이도 많습니다. 체포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은 몸에 약탈자란 팻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도 이런 팻말을 걸어 모욕을 주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중공의 문화 대혁명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프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빠져나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나토군이 물자와 인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마무리되면 폴란드가 르비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 두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서부 5개 지역을 가져가라는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은 그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가 상실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 정치적 통제와 관련해 미국과 폴란드가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르비프는 폴란드 영역이었다가 2차 대전 이후 소련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보시는 우크라이나 지도에서 노란색 부분이 원래 폴란드 영토입니다. 르비프를 포함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나리슈킨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폴란드가 나토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평화유지군을 르비프로 보내 서부 우크라이나를 병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이 지역을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구실로 평화유지군을 투입해 병합한 아닙니다. 세르게이 나리슈킨은 이를 위해 폴란드 정보당국이 그들의 편에 설 우크라이나 정치 엘리트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르게이 나리슈킨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반목을 겨냥한 선전전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러티브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곡절이 많았던 폴란드인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서부를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옛 영토로 보는 정서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러시아와 대립하는 바람에 손실도 많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든 폴란드는 받을 게 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